자, 우리는 심리적 안정으로서의 행복을 살펴봐서요. 자, 또 네 번째 이어서 개인적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 성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내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키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환경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더 발전하고 또 내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진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잠재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나의 어떤 그 기질, 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개인적 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 성장은 물론 육체적 성장도 있어요. 그러나 심리적 성장에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느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발전하고 확장도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잠재력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 심리적 안정으로서 행복 가운데서 다섯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와 과거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와 과거의 삶에 의미가 있다. 그러면 자, 내 목적이 분명해졌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방향감, 감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그리고 지난날에 이런 모든 삶에서 지금 내가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삶의 의미가 지금 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의 목적이 다 누구든지 있어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감각을 말하잖아요. 방향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인생의 목적과 방향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수용. 이 자기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 자신의 다양한 특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다양한 특별한 성질, 이런 특성들, 자, 이런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과거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자, 이게 자기 수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수용을 잘해야 돼. 내가 인생에 있어서 지나간 과거도 현재도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특성이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이 결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잘못되거나 또 아니면 인생의 실패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힘들지 아니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나간 날에도 내가 그렇게 헛되게 살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의미 있게 살고 보람되게 지금까지 잘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수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수용을 못하니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물론 자기 반성적으로 내가 왜 그런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수한 그것 때문에 얽매이고 실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실수 때문에 인생에서 막 지장을 받을 정도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자기 수용을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6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환경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에서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 성장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자기 수용이 있다. 자, 그래서 행복의 6가지 특성. 그러면 환경의 통제는 뭐냐?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환경적 조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내 가치나 욕구에 대해서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고 또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환경적 통제는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닥치더라도 그때그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이제 환경적 통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는 타인과 따뜻하고 새로운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애정어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능력을 지니면서 인간관계의 상호 교환적 속성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완만하다.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완만하다.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결코 원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둥글둥글 하면서 내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다. 자, 이런 것,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인간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립적인 결정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서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자율적으로 잘 적응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 삶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 기준보다 자신의 개인적 기준에 자신을 평가하는 이런 나지. 이런 나. 그게 자율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 성장은 나는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확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지금 나는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점점 자신이 나아가는 그러한 상태. 자, 그것을 개인적 성장이라고. 자, 인생의 목적에는 내가 왜 사는지,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자, 그 다음에요.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아. 또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어. 그러나 나의 장점과 약점도 있어. 그런 것을 다 내가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나 자신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도 잘 살았고 현재도 잘 살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는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었는데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살면서 그런 정도는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수용이란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정신건강으로서의 행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으로서의 행복. 진정한 정신건강은 부적응 증상의 부재 상태를 넘어서 행복하고 자기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진정한 정신건강이에요. 내 이 정신건강은 부적응 증상,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의 부재 상태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 자아실현, 자기 실현적인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정신건강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생은 말이죠. 사람마다 여러 사람이 다 부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류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정신적인 어떤 그 병리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정신이 건강해야 그 사람의 모든 인생도 건강한 것이다. 자, 정신건강은
제 개인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내 잠재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삶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누구든지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얼마큼 그가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버거워하고 무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병리적 현상으로서의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웬만한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람이 뭐 다 이렇게 그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겠느냐. 뭐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도 좀 약간의 어떤 크랙이 생긴다 할지라도, 약간의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충분히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사회복지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죠. 자, 효율성은 금전적인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어떻게 비용이 조금 들어갔냐. 효과성은 같은 시간에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하고, 효율성은 그러면 똑같이 했는데 어떤 것이 사람이 더 돈을 조금 들여서 그 일을 했느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에 그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12만 원에 그 일을 똑같이 해냈다. 자, 그러면 10만 원에 한 사람이 효율성이 더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일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누가 더 돈이 덜 들어갔냐. 이게 효율성이고,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똑같은 시간에 성과를 더 많이 냈느냐. 이게 이제 효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나는 이 공동체에 내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기여할 수 있다. 자, 이런 삶이 정신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은 내 잠재력 발휘해서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대처하고, 그 다음에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 나의 한 부분을 내가 기여한다. 내가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을 맡는다. 혹은 영향을 준다. 자, 이런 삶이 정신이 건강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은 질병 모델에 근거한 소극적인 정신건강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이에요. 질병 모델에 근거한 소극적인 정신건강을 넘는다. 그리고 소극적인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정신건강을 지향하는 성장 모델이다. 자, 그로스 모델. 그래서 성장한다는 거, 성장 모델, 그로스, 성장이죠. 자, 그래서 성장 지향적 예방 모델이에요. 이것이 그로스 모델은. 그래서 성장 모델을 제시한다. 이것입니다. 자, 성장 모델. 자, 그로스 모델, 성장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성장을 하는데 성장 지향적이요.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향하는 것이고, 지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막는 것이고, 근데 여기는 막는 것이 아니라 향하는 거예요. 지향. 그래서 우리는 성장, 지향적 예방 모델이다. 그러면 성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 모델은 첫째,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행복, 나의 행복과 또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자아실현을 지향함으로써 향함으로써 긍정적 정신건강을 추구하고 행복과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 추구다. 목표 추구인데 어떤 것이냐? 긍정적이고, 또 내 인생에서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성장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긍정적 성장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 보면은 긍정적 성품, 긍정적 성품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인이 지닌 대표 감정과 재능을 발견하고 육성하여 인간관계와 직업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강점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강점이 있어요. 또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약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긍정심리학은. 그래서 약점을 뛰어넘어서 강점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생의 강점이 무엇이고 내 재능이 무엇이고 내 달란트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안다 이 말이죠. 자,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인간관계도 하고 직업활동도 하고 내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다양하게 여러 영역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모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 모델은 정신장애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정신장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여 행복을 지원함으로써 정신장애의 예방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자, 우리는 이 정신장애 하면은 정신이 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장애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정심리학이 있잖아요. 이 긍정심리학에서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어떤 정신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또 장애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뛰어넘고 또 그 장애를 극복하고 또 그 장애를 내가 디디고 일어서서 내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 예방을 한다 이 말은 내가 뭐 장애에 대해서 예방 이런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항상 성장시키는 내 인생에서 내가 발전과 또 여러 가지 확장과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곧 이게 성장 모델이다. 자, 네 번째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모델,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모델로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없고 건강하여야 하고 긍정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였죠. 인간에서 어떤 생명,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심리학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 다음에 사회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주변을 말하는 거죠. 제 생활 주변. 자,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장 모델이죠. 자, 우리는 이제 덕목과 성격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덕목, 그 다음에 성격 강점. 자, 피터슨은 피터슨과 셀리그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피터슨과 셀리그먼.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피터슨과 셀리그먼은 인간이 나타내는 다양한 긍정적 성품에 대한 VIA 분류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자, VIA 분류체계는 인간의 긍정적 성품을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서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잘 활용하고 또 서로 긍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절대 신뢰를 못해. 그래서 사람을 못 믿어. 그래서 사람에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못 시켜.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피곤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 긍정적 성품을 우리가 두 번째 인간애, 그 다음에 용기,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용기가 없는 사람은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이 용기, 아들러는 용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아들러는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것까지 아들러가 책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썼고, 그 다음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이 아들러가 그런 책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용기, 사람에게 누구든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용기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성품 가운데 또 절제도 있어야 돼. 내가 너무 지나치게 치지 않도록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이런 절제. 자동차도 아무리 달리는 거 참 좋지만은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는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나를 절제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절제를 못해서 막 자기 욕심대로 살고, 또 자기 절제를 못하니까는 결국 막 성질도 막 내게 돼요. 자기 절제를 못하니까 결국 참을지 못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덕목 가운데, 이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게 절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절제가 있어야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절제를 못하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를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잘 절제하면서, 나를 지나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것에는 강하게 힘을 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것에는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힘을 기울이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절제를 통해서 인간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 그래서 긍정적 성품 가운데는 내가 옳은 사람, 옳게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고 양심에 부끄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양심에 부끄럽게 없이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내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 물론 이 정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정의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나 나름대로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나름대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면은 그게 정의로운 삶이다. 그 다음에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 거잖아요. 나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환경에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인생에서 어떤 환경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초월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요, 이 뛰어넘기, 장애물 경주잖아요. 뛰어넘는 거를 잘 해야지. 장애물 경주에서도 열심히 잘 1등을 하려면 어떻게 뛰어넘는 걸 잘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 인생에서는 다 누구든지 크랙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방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이 길에 어찌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순탄하고 평탄하게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는 그 목적과 목표와 성공이 클수록 많은 이 저지가 들어오고, 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크랙이 생기고 어려움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그때그때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그걸 뛰어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그래서 넘고 와서 끝내는 내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초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뛰어넘어서 남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이 초월성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 성품의 6가지 덕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덕목은 3개에서 5개의 성격 강점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덕목과 성격 관점에서
우리가 긍정적 성품에 관한 관심을 보자고. 자,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성품에 관한 관심이에요. 우리는 뭐 사람이 치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잠재력을 키워서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나를 무한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자, 이제 몇 건 더